안녕하세요. 해피런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위기 나나요? 여기 캐나다는요, 거의 11월 한 중순 말부터 사실은 크리스마스 이제 시즌이 시작됩니다. 집집마다 거의 막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미 불이 켜지기 시작했고, 뭐 상가는 물론이거니와 그 큰 대형 파크 같은 경우도 이미 크리스마스 트리가 장식 시작되는데요. 제가 영상 찍을 때마다 한 곳 한 곳 하나씩 이렇게 소개시켜 주면서 우리 애청자분들의 이메일 주신 사연, 그리고 여러분께 꼭 필요한 듯 현지 정보 같은 거 있으면 천천히 조금씩 올려드릴게요. 사실은 제가 며칠 동안 좀 알았어요. 이게 한국 갔다 온 뒤로 약간 그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약간 번아웃 증상 같은 게 이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넉다운 돼가지고 이게 바로바로 영상을 막 올리려고 하니까 굉장히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막 이렇게 힘든 상황이 발생을 해가지고 안 되겠다,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좀 며칠 쉬면서 또 우리 아이들이 엄마 그러지 말고 우리 좀 놀러 가자. 그래서 재밌는 거 보여준대요. 그래서 뭔가 그냥 따라갔거든요. 근데 와, 정말 힐링되고 행복한 시간을 제가 가졌습니다. 뭐냐고요? 서커스. 제가 영상 살짝살짝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영상을 많이 찍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살짝살짝 찍어 왔으니까 보시고 여러분도 힐링하시고, 그리고 밴쿠버 지역에 계시는 분들 특히 캐나다는 겨울에 특히 이런 서커스라든가 어떤 오케스트라라든가 어떤 뮤지컬이라든가 공연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제가 아이들을 끌고 다녔죠. 사실은 캐나다, 미국 전체도 물론이요, 유럽까지 다니면서 아주 정말 재밌는 에피소드도 있는데, 그 영국의 브로드웨이 극장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영어도 잘 안 되는데 한 캐나다 온 지 1년 만에 그 유럽을 배낭여행 갔었는데, 그 너무너무 그 영국을 보고 싶은 거, 뮤지컬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봤어요. 봤는데 한 2시간도 채 안 됐는데 그 배우들이 나와서 인사도 하고 막이 내려서 저희는 이제 끝났다고 집에 갔었어요. 그 홈스테이 하는 집에. 그랬더니 왜 이렇게 빨리 끝났냐고. 그래서 다 끝나서 그냥 왔다고. 근데 딱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아마 그 중간 쉬는 시간인데 모르고 나오신 것 같다고. 근데 이번에도 서커스를 봤는데 정말 중간에 그냥 한번 쭉 나와서 인사를 해요. 아무 멘트도 없이. 아, 우리가 그때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저렇게 인사할 때 모르고 나왔구나. 그러면서 막 키득대고 웃었는데, 어느새 제 나이가, 저희 아이들이 나를 모시고 다니는 제 연세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힘들고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 때문에 이민을 오고자 하시는 분들, 주로 이제 3, 4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한참 가장 힘든 시기인데,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시기죠. 근데 여러분 조금만 참고 조금만 열심히 하고 대신 건강을 잃을 확률이 많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해피런 하면서 여기 해피런트 여기 있죠? 하면서 정말 우리가 항상 이게 에너지 그런데 우리 해피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해피 에너지가 없으면 아픈 에너지가 자꾸 생깁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해피 에너지로 무장하면서 조금만 여러분도 참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의 아이들이 다 성장해서 여러분을 모시고 좋은 곳에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얼마나 좋은 날이 올지 여러분 상상만 해보세요. 행복하시죠? 저는 그때 그 상상을 못 했었거든요. 정말 힘들었는데 이걸 좀 미리 알려주고 싶어요. 여러분 곧 지나가고 그날이 곧 오니까 조금만 참고 해피 에너지 받으시면서 전 또 오늘 주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사실은 이 이메일이 밀린 게 없으면 제가 오늘도 영상 안 찍을 뻔했어요. 아, 쉬니까 너무 좋네요. 이것도. 이게 큰일 났어요. 왜냐면 이게 생각보다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었었나 봐요. 그런데 지금 메일이 몇 개 밀렸는데 우선 그 사업 이민을 좀 알아보시는 분이 계신가 봐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서치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분은 빨리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 BC주 쪽에 그 프린스 조지하고 버러 지역의 사업 이민을 알아보고 계시는데 그 식당 외에 어떤 좋은 사업이 없을까요? 맞아요. 사업은 무지무지 많은데 이제 좀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내 경험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내 자금이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내 상황, 그러니까 영어도 어느 정도 되고, 캐나다 현실을 좀 알아야 다양한 사업처가 보이겠지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막연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리거나 들리는 소문으로 의해서
대충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오늘 프린스 조지 지역을 집중적으로 좀 탐색도 해보고, 제가 현지 사시는 분들이 또 거기 가 계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이 프린스 조지 지역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그리고 번원 지역은 저번에 RNIP 지역 번원 가면 거기에 시 홈페이지도 있고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경제 상황 어떤지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이 프린스 조지 하기 전에 지금 현재 캐나다 이민의 흐름을 약간 아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세미나 때도 언급을 했지만 최근에 이 자유당이 집권하면서 트루도 총리가 또 이민자들에 대한 어떤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미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2020년부터 23년까지 거의 이민자 100만 카테고리로 목표로 엄청난 그 이민으로 인해서 경제 발전과 이 캐나다를 키우려는 야심찬 젊은 트루도 총리가 내놓았는데요. 우선은 이제 큰 카테고리로 보면은 될 수 있으면 지금 대도시보다는 이 총리도 그 소도시, 그러니까 전원도시를 활성화시켜라. 그래가지고 우리 이미 알고 있지만 그 ARPP, 그 애틀랜틱 지역, 그 다음에 나온 게 최근에 RNIP, 그 루럴, 시골 동네 지역을 집중적으로 연방과 그 시가 합작을 해서 지금 이민 프로그램이 활성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래도 100만까지 하기에는 쉽지 않죠. 그래서 MNP, 그래서 뮤니시플리티, 그러니까 시, 어떤 시나 시 자체에서, 왜냐하면 시가 가장 잘 알고 어떤 그 경제 디벨롭먼트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또 지방자치제가 돼야만이 이 모든 게 활성화되니까 그 이제 아예 지방자치제 모든 시에서 이거를 다 관할하고 한 시당 정말 한 5천 명 이상 이렇게 하면은 100만까지 가지 않냐, 이런 의견도 나오면서 적극적으로 이민자들을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지원하도록 하자, 이런 적극적인 그 이미그레이션에 대한 어떤 의견을 이렇게 냈는데요. 사실 제가 오늘 그 프린스 조지 같은 경우는 BC주 PNP 프로그램이겠죠. RNIP가 아니니까, 해당이 안 되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이 프린스 조지가 굉장히 BC주 북부 중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7만 5천이지만 그 주변 인구까지 하면 거의 한 30만 인구가 그쪽에 밀집되어 있어서 아주 그 센터 역할을 하고 있죠. BC주 북부 지역에서는. 사실은 직장보다는 사업을 하는 게,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사업을 많이 권하는데요.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제가 과거에 이제 사업 이민으로 많이 활성화됐을 때 그 경험을 잠깐 제가 언급을 하면은, 솔직히 한국에서 그 사업 이민으로 올 때는 보통 일주일 정도 답사를 옵니다. 와서 일주일 만에 과연 무엇을 볼까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경제 상황이라든가 어떤 게 유망할지, 어떤 게 잘 될지 못 될지 그걸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정말 수박 겉핥기보다도 얇게 살짝 이렇게 설명만 듣고 기회는 많다,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어떤 자신감 내지는 들어도 뭐 자신감이 나기는 그냥 더 두려움이 생기는 게 현실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민이라는 게 한국에서 어떤 사업을 했든 간에 이쪽에 와서 새로 사업을 한다는 건 처음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BC주 사업이민 같은 경우도 일단은 신청해서 자격이 되면 15개월 동안 워크 비자를 주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그 비자를 받고 신분상 와서 찾아보고 적응해보고 실제로 실습도 해보라는 기간이에요. 그러고 나서 내가 사업을 하면 이제 영주권을 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일단 이 15개월 동안에 뭐든지 여러분이 적응할 수 있도록 파타임이든 풀타임이든 다 해보시고 다니면서 모든 사업체 포세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가하고 같이 찾아서 하면은 되는데, 제가 옛날에 이제 경험을 살려보면은 한국에서는 다양한 사업들을 다 하고 계신 분들 많았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는 거의 이제 영어가 안 되니까, 사실은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인 사업을 했죠. 뭐 식당이나 마트, 복권방, 세탁방. 근데 이 또한 그 지역의 현재 경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때 제가 있었던 마니토바 같은 경우는 거의 렌틀 아파트에 그 세탁기가 거의 없었어요. 뭐 중앙에 한두 개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세탁방이 사실은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마니토바 특징상 그 원주민도 많았었고, 그래서 그 지역에 마트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2주에 한 번씩 정부에서 그 보조금을 받으면 그걸로 바로 마트에 가서 현금으로 쓰니까. 그래서 우리 교민들이 사실은 먹고 살기에 참 옛날에 괜찮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어디나 마찬가지로 대형 마트들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마트가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그렇지만 시골 지역일수록 마트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게 프린스 조지를 보면서 느낀 게 많아요. 왜냐면 프린스 조지의 그 추천 종목으로 의류나 자파를 선정했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나온 경우는 현재 거기가 가장 많이 필요한 거지만 그 외에도 조금 들어가다 보면 사업체들이 많이 있는데요. 왜 이 의류나 자파가 많이 필요하게 되냐면은 프린스 조지가 사실 춥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전체가 다 추운데 특히 여기서 미시주에서 프린스 조지까지는 거의 한 9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보통은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몇 분의 가족들이 지금 프린스 조지에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공무원을 해도 이게 BC주 이런 데서 하게 되면은 임금이 그렇게 세지가 않고 프린스 조지 가면 거의 반 이상이 셀 때도 있고 30%더 높일 줄 때도 있고, 물론 분야마다 다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여기서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왜냐면 캐나다가 날씨가 여름에는 어디 가나 다 좋아요. 겨울에는 어디나 다 추워요. 그런데 BC주는 비가 와서 조금 따뜻한 것 같지만 으실으실 춥습니다. 비 오는데 밖에서 무슨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해 많고 문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환경적인 요인을 좋아하고,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 모험심도 있잖아요. 그리고 젊었을 때 돈을 벌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프린스 조지로 가는데, 가족이 거기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한국인 관련된 분들은 이게 김치라든가 한국 그 마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아쉽대요. 그래서 나보고 같이 가서 거기 김치 공장 하자고, 정말 트럭으로 하나 싣고 가서 하면은 기가 막히게 팔릴 거라고. 실제로 우리 한국 현대라든가 우리 한국 국제국제 회사들도 거기 가 있나 봐요. 지금 그 왜냐면 도로 같은 거, 왜냐면 그 BC주 그 프린스 조지 지역이요, 그 포레스트리, 그러니까 임산업하고 마이닝, 그 포레스트리하고 마이닝이 유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늘 그거를 개발하고 또 뚫어야 되고 또 공사해야 되고 연결되다 보니까 현대건설도 와 있고 현지 우리나라 그 근로자들도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도 많고, 계속 앞으로 향후 10년간 제가 10년간 이게 발전 계획이 많은데요. 제가 프린스 조지 사이트도 링크 걸어드리고, 그 가장 큰 회사들 그 막노동하는 일용직도 시간당 30불 준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임금이 다릅니다, 여기하고. 그래서 그 사이트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꼭 제 영상 보고 나서 꼭 한번 들어가서 보셔요. 참 재밌는 곳이고, 전망도 좋은 도시고, 잠깐 한 5년 10년 가서 돈 벌기에 딱 좋은 도시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사업할 분위기는 어떠냐, 당연히 어떤 대단지 공장이 있거나, 그리고 400명 이상의 큰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거기 많아요. 근데 칼리지도 있는데 그 칼리지도 보면은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를 굉장히 활용합니다. 그래서 칼리지 같은 경우도 이쪽으로 가면은 굉장히 여러분들 또 유리할 수도 있어요. 특히 마이닝과 그 포레스트로 관련돼서. 그래서 캐나다 전 지역에서 그 마이닝과 포레스트리가 가장 많은 매장되어 있고 생산하고 가공해서 전 세계로 수출까지 하는 곳이 바로 그 프린스 조지 지역입니다. 제가 사실 그동안 R&IP 지역 하다가 지금 프린스 조지 같은 게 딱 묻어 있었는데요. 제가 오늘은 프린스 조지가 얼마나 괜찮은 곳인지 이제 잘 들어보시고 서치해 보시고, 너무 이렇게 R&IP에만 또 집착하지 마시고 거기를 해 보시고, 또 여기도 보시다가 분명히 여기도 한 거대한 시기 때문에 빨리 이게 신속하게 경제가 돌아가려면은 이 중앙에서 집권하면 사실은 잘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트루도 총리가 알기 때문에 이제 각 시에서 알아서 뽑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 느낌으로는 점점 지방자치대로 해서 캐나다에 있는 모든 시가 이 이미그레이션 카테고리를 다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빨리빨리는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준비하고 계시라는 거. 근데 캐나다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이 준비되잖아요. 캐나다는 뻔해요. 그 내추럴 리소스가 가장 강한데 마이닝, 포레스트리, 그 다음에 어그리컬처, 농업 관련,
근데 그 관련된 부대 사업자들이 또 엄청 많이 있겠죠. 근데 이걸 모르면 못하는데, 그래서 그 프린스 조지 같은 경우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꼭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서치를 해보시고 가보시면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가서 반드시 그 시의 이코노믹 디벨롭먼트 혹은 이미그레이션 담당자가 다 있습니다. 꼭 만나보시라고 답사하면서 꼭 만나보시길 추천드려요. 거기까지 가가지고, 왜냐하면은 여기 사람들은요, 이렇게 사람들이 처음 온 사람이든 뭐 계속 몇 번 왔든 간에 굉장히 친절하게 자세히 안내해주고 가르쳐 주려고 그럽니다. 모르는 사람일수록 정말 더 잘 가르쳐서 알려주려고 하고요. 또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내가 진심을 다해서 여기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정말 도와달라고 막 살고 싶은 사람한테는 정말 잘 도와줍니다. 그런데 돈 좀 있다고, 뭐 좀 안다고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막 지르다 보면 반드시 실수하고 여기서 싫어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좀 알아듣는 분은 알아들으실 건데, 그러니까 내가 정말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를 때는 모른다, 자세히 가르쳐 달라, 처음부터 내가 하겠다. 그래서 잘 도와주면은 그게 나한테 해당되는 건데요. 그 프린스 졸지의 그 포레스트리 컴퍼니도 보니까 한 이거 15개 정도가 있고, 그리고 마이닝 컴퍼니도 한 대여섯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재와 관련 회사들이 제일 큰 회사가 그 캔폴인가 그 회사가 있는데, 그것도 제가 이따가 사이트에 올려드릴 테니까 꼭 보시고, 이렇게 큰 회사들이 많고 또 사람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여러분 어차피 이민을 오려고 캐나다 드림을 꿈꾸고 계시잖아요. 이왕이면 캐나다 드림 꿈꾸는 거 그런 데 가서 사업하는 게 저는 적극 추천을 해요. 왜냐하면 캐나다 사람들이 사실은 이동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퇴하는 사람은 은퇴하는 사람들은 또다시 한번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과감하게 이렇게 이동을 많이 하고, 이게 한 10년 주기로 많이들 움직이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도 한국에서 오래 살아봤잖아요. 살아보니까 지겹기도 하고 뭔가 변화를 갖고 싶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왕 오는 거 그렇게 좀 소도시로 가가지고, 프린스 조지도 소도시 중에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답사를 한번 가보시고, 잘 모를 때는 그 이코노믹 디벨롭먼트 가서 이렇게 상의를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영어가 되신 다음에 오셔야 되고요. 영어가 되신 다음에는 담당자를 만나서 내가 이런 마트나 식당 같은 거 왜 내가 사업을 하고 싶다.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드 컴퍼니와 연결되면 어떤 장비 렌탈 같은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겨울이 춥다 보니까 옷 같은 게 정말 예민하죠. 그러니까 거기가 일단은 부자들이 많이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이 왜 그러냐면은 정부 가버먼트 직원들이든 그 현장 직원들이든 간에 다른 데보다 훨씬 임금이 세요. 세다 보니까 돈이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의식주가 풍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옷 같은 것도 굉장히 막말로 우리나라의 정말 그 멋있는 컬러풀하고 파스텔톤 그 색깔이면서 영하 40도에나 30도에 견딜 수 있는 이런 옷이 온다 그러면 아마 무지작 팔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런 옷이나 그 잡동사니 이런 게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거 외에도 실제적으로 뭐 커피숍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카펜터라든가 뭐 싱크 제작이라든가 관광산업도 많이 발달해 있고요. 또 이렇게 모텔 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내가 전문직이 없을 때는 주로 이제 뭐 식당이라든가 모텔이랄까 뭐 런드리라든가 그 마트라든가 이런 거를 하게 뭐옷 같은 것도 괜찮겠죠. 자파상도 마찬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달러라마도 마찬가지고 하겠지만은, 내가 거기 가서 워크 비자를 받고 간다든가 아니면 비지터로 먼저 가서 뭐 2달을 두고 3달을 두고 이렇게 살아보면서 찾아보면은 의외로 사업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선물 코너도 있고, 근데 내가 영어가 좀 되고 그 시 담당자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면, 왜냐면 투자 유치도 받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한 30% 40% 정도 투자 유치를 해놓고 충분히 이 프린스 조지 지역에도 사업할 만한 게 실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보시고, 그 버넌 지역은 당연히 또 많이 있으니까 버넌 지역도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오시기 전에 이게 어떤 딱 그 한 품목에, 왜냐면 저희가 옛날에 봐도요, 뭘 할지 모르고 왔다가 한 1년을 놀면서 알바하면서 사람들 만나고
시 담당자 만나고 이렇게 하다가 다들 사업을 이렇게 해 나가는 거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경제력이 되신 분들은 주로 외곽의 주유소, 호텔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잡고요. 또 시내 같은 경우는 어떤 선물 가게라든가 뭐 볶음방이라든가 로또 그 식당 같은 거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캐네디언 현지 샌드위치 샵이라든가 어떤 커피숍 같은 걸 인수받아서 거기에서 우리 한인 음식 같은 거 좀 추가해가지고 현지인들이 맛볼 수 있게 하면서 이렇게 크게 성장하는 케이스도 제가 많이 봤고요. 그래서 다양한 사업체가 있으니까 너무 내가 이렇게 딱 식당이면 식당 경험했다고 한정 짓지 마시고 가시면은 많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일단은 어떤 거든지 그 BCPMP에서 내가 신청 자격이 되면 억셉트만 받고 일단 오세요. 오셔가지고 그 15개월 동안 여러분 사업 하셨던 분들은 금방 찾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프린스 조지로 꼭 가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글로 가면 돈은 봅니다. 최근에 그 이 이민 추세도 그렇고요. 정말 이게 소도시로 가게 되면은 은퇴한 사람 플러스 이게 캐나다 인구가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그 내추럴 리소스가 많기 때문에 비전은 좋아요. 사실은 캐나다의 비전은 내추럴 리소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그런 데로 가시면은 사업을 어떤 걸 하든 간에 확률이 많아요. 해피머니를 버셔야지. 이왕이면은 이왕 일하고 하는 거. 그래서 나중에 은퇴할 때는 또 따뜻한 곳으로 나오는 겁니다. 캐네디언들도 거의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은퇴하신 분 나오면은 또 젊은 사람들이 같이 가서 일하게 되고. 그래서 이 캐나다 드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해피런 하시고 해피머니 벌기 위해서 소도시 가서 충분히 사업이든 잡업이든 기회는 많으니까 영어만 열심히 하고 계시고 절대 두려워 마시고 오면 다 할 수 있다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 지금 영주권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 소식인데요. 시민권 시험 볼 때 사실은 아마 이게 몇백 불 신청비가 있었거든요. 가족이 다 하면은 뭐 돈천불 그냥 들어가죠. 이 시민권 시험도 이제 무료로 보게 해준다고 지금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그 부모 초청은 언급을 안 했대요. 왜냐면은 제가 봐도 그래요. 지금 여기도 은퇴하는 사람들 너무 많은데 그래서 지금 그 부모 초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일단은 그 슈퍼 비자 외에는 지금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기다려보면 뭐 어떤 소식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그 이민 소식은 소도시로 계속 확장해 가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기회는 앞으로 계속 옵니다. 단 내가 준비가 되면 얼마든지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내시고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시고 해피런 하시면서 언제나 행복하게 기쁘게 신나게 준비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또 만나요.